전문 상담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과 아울러 사서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사서교사 배치율은 46%에 불과합니다. 2018년 2월에 개정되고 8월부터 시행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될 때 다양한 독서와 학교 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서교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2024년 기준 98.3%에 달하고 있지만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도서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사서교사가 없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측은 10월 말에 열 것이라고 기한을 정해놓았지만 언제 다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54%의 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국 4,575개의 초중고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80.2%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경북 79.3%, 충남 77.9%, 전북 77.8%, 제주 74.7%로 전남, 경북, 충남, 전북, 제주는 10개 학교 중 7곳 이상에서 사서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사서교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설령 사서교사가 있더라도 정규직 비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2025년 전국 사서교사 중 정규직은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기 10%, 서울 13%, 대구 13%, 강원 14%, 광주 14% 순으로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이 낮습니다. 다른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배치율은 78%, 역량교사 배치율은 68%인 것과 비교하면 사서교사 배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11,998명, 역량교사는 11,629명, 전문상담교사는 11,617명으로 2021년부터 정원이 10,000명을 돌파했지만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은 1,660명으로 그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올해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서교사 선발 규모는 전국 55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184명, 역량교사 256명, 특수교사 299명, 보건교사 383명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어서 내년에도 많은 수의 학교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서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각 시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지만 그마저도 오락가락하여서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서교사 채용 조건을 완화하다가 대책 없이 조건을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사서교사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유초중 등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이 있으면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한시적 완화 조치 이후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재산정하고 관련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 근무한 기간제 경력은 무자격 경력에 해당하니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서교사로 일한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제 사서교사들 사이에선 열심히 일한 기간을 외면했다는 분노와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기본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근무했던 노력이 부정당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큰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사서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교육부가 사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서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요. 많은 사람이 사서 업무를 앉아서 하는 편한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서가에 꽂혀 있는 수만 권의 책을 제자리에 배열하고 파본을 차단해 부수하거나 교체하면서 종이에 손이 베이거나 팔다리에 멍이 드는 게 예산일입니다. 또 반납 대출이 주 업무라서 컴퓨터나 바코드 입력 작업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게 되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손가락 관절염 같은 질환을 앓는 사서교사 많습니다. 서가 위에 내려앉은 먼지부터 책 틈새에 낀 먼지까지
도서관 구석구석 숨어있는 먼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각종 안질환에 걸린 사서교사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용자와 관리자, 학부모, 봉사하는 분들 모두와 함께 일해야 하는 작업이기에 감정 노동도 상당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 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은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법률로도 학교 도서관은 교원과 학생의 교수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학습이나 학교 행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단지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교사는 보통 아침 8시 반에 일과를 시작해서 오후 4시 반이면 업무를 마치는데요.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반납이나 대출을 많이 하고 점심시간에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전에 끼니를 후다닥 해치우고 일하는 등 정말 8시간 꼽아 능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없어서 학교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으면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학생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서교사에 의한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교 도서관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막상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99%에 달하지만 54%는 사서교사가 없어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뿐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는 독서교육을 위한 사서교사의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